일단은 9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북한의 전통문을 보내서 특사를 파견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북한이 이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였다는 소식이네요. 네,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라든지 비핵화 관련해서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이같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봉석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도 굉장히 긴급하게 이 내용을 연결을 해서 일단 브리핑 내용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겠다. 이런 전통문을 보냈고 이 내용을 북한이 전달받았고 이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여줬고요. 그렇다면 특사가 누가 갈 것이냐? 이 발표를 저희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 특사 관련해서는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이따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번 특사는 아무래도 주목받는 게 그 다음 달 중에 그 9월 중에 예.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밝힌 대로 그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아무래도 예. 저희 관심이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파악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구구절도 있고요. 앞으로의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면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이번에 9월 초에 이제 특사를 예. 가니까 예. 그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냐면 네. 예. 9월 초는 일단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이제 구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 10일 정도까지는 일단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이제 당초 우리 정부가 이제 시나리오로 예상을 했던 게 예. 구구절 이후에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부터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예. 그때에서 원래는 이제 종전 선언을 했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아무래도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네. 약간 좀 그게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좀 나중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카드는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번에 이제 특사를 파견함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이제 좀 더 가속화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어떤 중재자 역할을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끌어올리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시점으로는 9월 중순쯤이 되지 않겠느냐. 그 유엔 총회라든지 구구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일정을 감안했을 때 그런 저는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파견된 특사가 회담 일정이나 어떤 비핵화 관련된 논의를 북측과 한다면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예. 좀 더 이제 확정된 발표는 아마 특사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런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뭐 백악관 측에서 뭔가 그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그런 일정을 조율하는 데도 영향을 줬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 남북 한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재개를 하게 되면 어떤 지금까지는 어느 선수단이 그 예상이 됐었다면 예. 앞으로는 이제 악순환이 돼서 이제 약간 좀 기대감이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는 국방장관 같은 미국의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재개하는 쪽으로 약간 뉘앙스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약간 말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어떤 그런 어떤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지금 약간 북미 간의 교착 국면이 펼쳐지면서 좀 그런 국면이 약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은 뭐 꾸준히 나왔습니다만 9월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기대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 구구절 이전에 방북하기로 원래는 이제 그 이번 주에 사실은 방북을 하기로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직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한테 얘기를 하면서 방북이 무산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펼쳐질 어떤 선순환, 예를 들어서 구구절을 기해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방북,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9월 말, 그러니까 그 유엔 총회가 한 18일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상들이 참여하는 거는 그 다음 달 25일부터거든요. 예. 그때를 겸해서 이제 남북 미중 정상들이 종전 선언을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 정부는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그런 예. 신호래 자체가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거든요. 네. 예, 예. 문정인 특보가 약간 정부는 그런 기대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예.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약간 어그러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예. 그래도 아직도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한 발 예를 들면 미국하고 그다음에 예. 북한이 한 발씩만 더 해서 양보를 하면 극적으로 종전 선언이 이루어져서 그런 기대감도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발표된 우리의 특사의 방북이 상당히 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제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라든지 비핵화 관련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특사 파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그런 의제 조율이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일단은 우리 정부는 예를 들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예. 남북 경협,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관계 확대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철도 조사 같은 경우에도 유엔사의 어떤 제지로 지금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맞물려 가지고 좀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비핵화 쪽에 좀 더 의제가 쏠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지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엔 종전 선언 물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유엔 총회에서 가능성이 좀 가능성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핵화 쪽에 좀 더 의제라든지 그런 예.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한미 간의 어떤 대북 관계의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상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 국무부라든지 그다음에 국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예.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균열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정도의 예.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고위 인사가 어떤 미국 매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떤 한국 정부하고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하고, 예. 또 그다음에 철도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진전이 없고, 그다음에 유엔 사회에서 가로막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이런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좀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좀 더 이제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중요한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들어온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정치부 이봉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